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원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시장은 새로운 상승의 재료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AI라는 빅 테마가 여전히 상존 중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도래할 PC 물가지수를 대기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내림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장중에 그래도 상승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특히 마감 시점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계속해서 고밸류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B들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어느 IB의 투자 의견이 조금 더 시장에 부합하게 움직이게 될지까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연준에서도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굴스비 총재와 보스틱 총재 간밤에 발언을 또 내놨는데요.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3회 인하가 적절해 보인다라는 FOMC의 발언 내용 그대로 옮겨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보스틱 총재는 전일에도 올해 1회 인하 정도가 딱 적절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내놨는데 간밤에도 이러한 의견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는 또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양호한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틱 총재의 발언과 덧붙여지면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모두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장기물에 비해서는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년물 입찰의 좀 구체적인 모습을 뜯어보게 되면 해외 수요가 늘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남아있는 물량을 처리하는 PD 입찰 비중도 최근 수준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수요를 반증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월 전미 활동 지수는 정말 오랜만에 0.05 숫자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확장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달 만이고요. 앞으로 미국의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매크로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점차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7만 달러 선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인베이스라던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진입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간밤의 상승폭도 20% 넘게 쌓아 올려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감산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 한 해만 따졌을 때 무려 16%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에도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82달러 선까지도 목전에 두고 있는 유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 프라이데이 이번 주 금요일 미국과 유럽 지역의 증시는 모두 성금요일 휴장을 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날로 인식을 하면서 휴일로 결정이 된 건데요. 이 굿 프라이데이에 나오는 PC 물가지수도 좋게 나와야 될 텐데 일단은 시장은 PC 물가지수에 있어서 약간의 공포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물가 지표들 때문인데 PC 물가지수 특히 근원 PC까지 높게 나와 버린다면 앞으로 시장이 상승 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에는 반도체 종목들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표정이 종목별로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던 섹터를 살펴보면 에너지가 역시 강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다가 제약 섹터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앤베어 우리가 불장 그리고 하락장은 베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골드만삭스에서는 낙관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모건 체이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앞으로의 좀 시장의 스텝을 옮기는 데 있어서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의견 한번 보시죠. AI 낙관에 대한 우려감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기술주의 성장성과 밸류 버블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연말 5,200포인트라는 기존의 상승폭에 대한 전망을 유지를 하지만
가능하면 6,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방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오펜하이머에서도 5,500포인트, HSBC에서도 만약에 경제가 연착륙에 안정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5,700포인트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아이비들의 의견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앞으로 우리가 시장의 스텝을 옮기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의 의견을 보게 된다면 실적이 과연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불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앞으로의 성장성 자체를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는 반면에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의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이 그만큼 따라주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관점의 차이로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간밤에 나왔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앞서서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만 오스탄 굴스비 총재, 리사쿠 기사, 라파엘 보스틱 총재 모두 지난해에는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던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스탠스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3회 인하, 보스틱 총재는 1회 인하, 쿡 이사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나 금리 인하 폭 자체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간밤에는 보스틱 총재의 발언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국채금리 수익률은 모두 오름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별 업앤다운 체크해 볼게요. 빅테크 종목의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엔 3D 그래픽을 구현하는 생성형 AI 라떼 3D를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다가 신고가 영역을 또 한 번 터치해내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인텔과 퀄컴, 알파벳이 손을 잡고 엔비디아라던가 AMD 같은 기존에 좀 AI 칩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견제하는 컨소시엄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보도 나와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간밤에는 인텔, 퀄컴, 알파벳 모두 주가는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운 보시면 애플과 알파벳, 메타 모두 유럽의 규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언급됐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종목들의 경우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는데 JP모건에서 커버리지를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중국 관련한 이슈도 함께 보시죠.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방중한다는 소식이 있는 가운데 현재 중국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포럼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애플, 퀄컴, 브로드컴, AMD 같은 종목들 모두 참가해서 코멘트 남겨놓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전기차와 노보노디스크 테이크2 관련해서 업앤다운 이슈들도 함께 넣어봤는데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는 피스커가 이제 정말 거래 중지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 제일 좀 무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우리 2차 전지 종목들과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유렉스 선물 올랐어요. 강보합 출발 예상이긴 한데 장중에 따져봐야 할 만한 이슈는 산적해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앞서서 체크해 주신 만큼 그 부분도 긴 관점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시장 마감가 정리를 해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0.4% 밀렸고 코스닥 시장은 불을 뿜는 장세가 연출됐죠. 1% 급등하면서 6개월 만에 910선을 탈환했습니다. 그 힘은 바이오와 2차 전지에 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코스닥 지수를 끌고 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좀 아쉬웠는데 반도체, 자동차, 금융, 즉 저PBR,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같이 좀 밀리면서 지수가 쉬어가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전자의 저항대가 좀 요즘 신경 쓰이는데 일정으로 봤을 때는 28일 배당락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됐습니다.
대규모도 있었겠죠. 미국의 GDP하고 PCE 물가지표 주 후반에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PCE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긴 하지만 뭐 CPI나 PPI보다 연준이 신뢰하는 물가지수, 그러니까 목표치 2% 잡고 있는 물가지수는 PC이기 때문에 또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유가증권 시장에 자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전체 시장의 상한가 종목을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 눈에 띕니다. 코스피에서 상한가 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 3종목, 총 4종목이 나왔는데요. 선도기현, 스마트 윈도우 공장 구축 소식으로 이 종목 상한가 기록한 걸 제외하면 나머지 3종목은 제약바이오에서 나왔습니다. 삼천당제약, 옵투스제약, 신풍제약 우선주, 특히 삼천당제약과 옵투스제약은 같이 움직였다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삼천당제약의 연결 종속회사거든요. 어제 이 시간에 딱 이런 정확한 워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 체결 소식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어제 자료입니다. 9개 유럽 국가와 독점 판매권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고 총 매출의 55%를 수령키로 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계약서에 따라서 비공개이지만 시장에서 평가가 굉장히 후하다는 점 체크해드렸고 개장 중계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공시는 어느 날 반짝 갑자기 나오진 않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잠사에서 짚어드렸죠. 지난해 8월 화면입니다. 이 아일리아라는 약품은 굉장히 제약바이오에서 중요한 약품이라는 점 정리해드렸었는데요. 동양인이 많이 앓고 있지 않은 질병 황반변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서양인들은 흔히 앓는 안구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인 아일리아 특히 이제 이게 바이오시밀러로 풀리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일리아의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많은데 블록버스터급으로 손에 꼽히는 치료제 시장 규모라는 점 당시에 체크해드렸었죠. 8월 계약 체결 소식은 캐나다의 판권 계약이었는데 파트너사가 캐나다 제네릭 1위인 아포텍스라는 점 체크해드렸고 이어서 11월에는 기다리던 아일리아 본계약 체결 소식을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유럽 바인딩 텀시트였는데 순 매출액이 이익으로 변경이 됐다는 점, 계약 금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체크해드렸었죠. 당시에는 유럽 5개 국가와 독점 판매권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었는데 이 계약의 의미, 당시의 화면입니다. 2가지가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유럽 관련해서 언급했던 내용이 루머다 아니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신뢰 회복 측면 한 가지 체크해드렸고 또 한 가지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 5개 국가 즉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 다른 국가의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유럽 9개 국가 지금 이번에 나온 공시가 그 내용이었고요. 앞으로는 미국 시장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국 시장도 굉장히 큰데 시차를 두고 들려올지 긴 관점의 한 가지의 관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동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시각을 잡고 있었던 애널리스트들도 긍정 시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삼천당제약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종속회사인 옵투스 제약도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 밖에 바이오랠리가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처럼 호재가 어제 집중이 됐는데요. 부강약품은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고 HLB그룹은 그동안 이어졌던 간암 신약 허가 기대감이 있었고 박셀바이오는 다발 골수종 치료제 국제 특허 출원 소식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에피스에서는 희소질환 유전자 치료제 개발 소식 그리고 한미그룹은 지분 싸움인데 경영권 분쟁 소식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무더기 상승세 그리고 HLB그룹은 거의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미그룹은 일정이 있어서 따로 기입을 했는데요.
28일에 주주총회 예정인데 아마 표 대결이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시간 외거래에선 올리패스 진 시스템 추가 상승을 보였지만 일부 기업들은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보시면 국제약품, 신풍제약, 경보제약 이들 기업들 기억하시죠? 일본 전염병 테마주입니다. 이런 테마주들은 시세가 짧다라는 점 과거에 좀 체크해 드렸었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 상승률 상위 배열로는 단일 섹터 상승률이 가장 컸던 건 어제 미용기기였습니다. 그리고 암, 신약, 바이오 이런 것들 제약까지 묶어서 하면 바이오가 가장 컸고요. 자, 미용기기도 의미 있는 공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비올의 피부 관리 기계 만드는 회사죠. 실펌X가 중국에서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점 이 업계에서 크게 점수를 매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자 지금 판매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과거에 신청했던 기업들이 무더기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이시스 메디칼과 원텍 등인데 어제 굉장히 강한 시세가 이쪽에서 나왔죠. 에스테틱 쪽입니다. 자, 곡물 테마의 강세도 있었는데 유럽연합이 러시아 곡물에 50%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라는 게 재료가 되면서 사료, 곡물, 농업, 비료 테마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아시다시피 그 생명력이 좀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간 외거래에서 곡물, 농업, 비료 이런 테마들의 하락세도 있었습니다. 2차 전지의 강세도 정말 모처럼 만에 좋았죠.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개장 전에 짚어드린 소식 LNF의 SK온과 13조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7년 계약이죠. LNF는 세론 가능성 언급을 드려서 장중에 흐름이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 전체 섹터의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일조를 하긴 했습니다. 에코프로 인도네시아 니켈 지련소 지분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니켈 테마주의 동반 강세도 두드러졌고요. 주주총회가 이제 이번 주에 집중이 돼 있어서 이 두 부분도 기입을 해봤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주주 조정의 예정인데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이전 상장 관련해서 결의 예정이고 에코프로는 내일 모레 28일 주총인데요. 액면 분할 관련 결의 내용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개별 테마로 봤을 때는 시총 상위 외에는 전액 쪽이 좀 강한 모습이었고 중앙 첨단 소재는 시간 외거래에서 추가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추가적으로 실적 나는 게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올라온 레포트도 기입을 해봤고요. 그 SK증권 제약바이오 커버 애널리스트 코멘트입니다. 당분간 매크로 변수가 부재하다면 제약바이오 선호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실적에 주목한다면 보령, HK이노엔, 일동제약, TNL을 주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좀 작은 바이오텍은 에이프릴 바이오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주주총회 거의 이제 마무리 시즌입니다. 특히 제약바이오가 이번 주에 집중이 돼 있어서 제약바이오 중심의 주주총회 일정 기입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알테오젠과 HLB 테라퓨틱스 예정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주총 내용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두 가지 섹터 눈에 띕니다. 조선과 로봇인데 조선은 한화오션의 수주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꽤 큰 금액이고요. 단일 계약 기준으로 했을 때 한화오션 출범 후에 한화가 품은 이후에 최대 규모 수주입니다.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 수준이고 지난해 잠정 매출로 잡으면 3% 정도 해당되는 규모. 이번에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체결을 했는데요. 카타르의 LNG 운반선 8척을 공급키로 한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척도 본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남은 일정이 좀 있는데 4월 8일 얼마 남지 않았죠. Sea Airspace라고 북미 최대 해양 방위 산업전 예상이 돼 있습니다. 이쯤 되면 또 계약 체결 소식 좀 들리죠. 로봇 이슈도 있습니다. 오늘 엔젤 로보틱스 상장 예정인데 입는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아주 일찍이 LG전자가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는 로봇 지금은 의료 중심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이나 방산 진입 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 9조 원 가까이 몰렸죠. 흑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2만 원 책정인데 만약에 오늘
따따블에 성공을 한다면 최대 상승폭 4만 원까지, 8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로보테마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이게 급등을 하면서 자금이 블랙홀로 쏠리면 다른 쪽이 약할 수 있겠지만 블랙홀로 쏠리면서 전체 로봇의 붐에 기대감이 있으면 전체 섹터가 좋겠죠. 유한타증권은 금리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로봇 전체 주가 흐름 전망한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로봇은 M&A 진행이 되고 있죠. 남은 일정들 정리해봤는데 현대차그룹은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삼성은 생성형 AI 탑재 로봇 볼리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진 않았을 텐데 대형 M&A 로봇 쪽도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이번 주에 삼성증권 테마 꼽고 있는 세 가지 조선 전고체 로봇, 그중에서 어제 시위에서 반응이 있었던 건 조선과 로봇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 체크포인트 종목 내용들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 한화오션 중심으로 나와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평가 좋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많은 그 증권사에서 복수로 꼽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기자재는 현대힘스, 한화엔진 등 많이 꼽힙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폐배터리 관련 일정도 있고 스마트팜, 마약 관련 일정도 있고요. 요 반도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매해 있는 mem콘이라는 미국의 반도체 학회가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합니다. 2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HBM과 CXL 등의 신기술 혁신 주제를 발표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 주가 반응 어떨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은 아니지만 그 바로 이 mem콘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상무부 반도체 보조금 발표 일정이 있죠. 지난주에 좀 자세히 체크해 드렸었는데 이런 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어떤 반응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 밀렸지만 그 안에 마이크론의 급등세도 있었고 AI 반도체에 대한 호평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도 일정이고 한번 그 상무부 반도체 보조금 내용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일단 28일 예정이고 지원금이 발표될 것으로 봐서 지난주에 정리해드렸던 사업부문장이 삼성전자에서 이미 출국을 해서 이 행사에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받을 것인가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건 한 60억 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봐야 할 포인트가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반도체 싸움 격화가 되면서 그 틈새에 대한 기대감도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미국 압박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적게 받은데 이 보조금보다 우리가 더 압박받아서 더 크게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긴 관점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막바지 협상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네요. 당잠사였습니다.